예, 안녕하세요. 김명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3차 여성 생식계 3교시 시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녹화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1차 1교시 2교시 때 그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혹시 학생들은 한쪽 소리만 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녹화를 잘못해서 예, 그렇게 들렸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아마 잘 들리실 겁니다. 일단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시간 이제 3차 여성 생식계통 관련해서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성 생식계통인데요. 예, 여성 생식계통. 여성의 이제 외부 생식기, 질입구, 부두덩, 예, 음액, 대은순, 소음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 여기 제일 가장 위쪽에 먼스 퍼비스라고 이제 부두덩이라고 하는 그 질 위에 둔덕한 부분이 있고 그 아래 부분에 이렇게 그 표피에 둘러싸여서 튀어나온 그 어떤 조그만 강낭콩 같은 예, 음액이 자리 잡고 있죠. 클리토리스라는 부분 예,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도 구멍, 예, 소변이 배출되는 예, 요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레스럴 미더스 요도 구멍 그리고 그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예, 대음순 여기 이제 그 밖에서 보이는 대음순이 보이고요. 라비언 메이저 그리고 소음순 라비언 마이너 이렇게 대음순과 소음순이 이렇게 그 외적으로 바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질입구죠. 그래서 성교할 때 정자가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질입구, 버자이널 오리피스라고 하고요. 그 아래 부분에 이제 항문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회음부라고 하거든요. 페리니엄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 이제 뭐 큰질 어기샘이라고 해서 바톨린 글랜드, 바톨린 샘이 있고요. 바톨린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항문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면으로 보면 자궁관, 유터린 튜브가 있고 나팔관 그리고 그 아래 난소, 오바리가 있고요. 그 난자를 생성하는 난소가 있고 그 아래 자궁이 있습니다. 그 태아가 장착해서 이제 임신해서 그 영양소를 받으면서 분만까지 커지는 어, 태아집 자궁이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자궁 경부 보통 이제 경부암이 자주 발생하는 유터린 셀빅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익스테널 오스 오브 유터스라고 해서 자궁구 그리고 그 아래 버자이너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이제 창자죠. 그 랩텀 그 이제 배설하는 이제 창자가 자리 잡고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이제 그림 살펴보면 자궁적 그리고 어, 난소 난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거기에 이제 리가먼트 오브 오버리라고 해서 난소 인대, 난소 제사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팔관 펠로피안 튜브죠. 그 유터린 튜브 또는 펠로피안 튜브 그리고 자궁관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자궁 경부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에는 자궁강이라고 해서 우터린 캐비티는 이제 공간을 얘기하는 그 용어거든요. 그래서 자궁강 그 아래 자궁경부 그 아래 이제 질이 자리 잡고 있는 예, 여성 생식기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성 생식기 부분인데요. 외부 생식기 그래서 외음은 이제 벌바라고 합니다. 벌바. 외부 성기를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통칭하는 걸 이제 벌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음순, 소음순, 음액, 그 클리토리스, 그리고 질구멍, 버자나 오리피스, 예, 요도구, 질 입구 주름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불두덩, 그 클리토리스 윗부분, 생식기 위에 있는 볼록한 부분을 불두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스퍼비스, 그리고 대음순, 라비언 메이저. 그래서 외음부의 바깥 테두리를 이루는 부분이고요. 생식기 여성 생식기로 이제 남성으로는 음낭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소음순이라고 하죠. 레비언 마이너스. 여성의 그 생식기 중에 가운데 그래서 질 바로 앞에
주름진 부분을 소음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이제 그 위에 음액이 자리 잡고 있고요. 클리토리스 같은 부분은 남성의 이제 음경에 그 민감한 부분이죠. 그 음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발기기관이죠. 그래서 예민한 곳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부분 이제 지립구가 있죠. 버자이널 오리피스, 지립 문 밖으로 이제 나온 부분. 그 지립구를 감싸고 있는 게 천여막입니다. 지립구 주름, 하이멘이라고 해서 질 하단부에 외음부의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남성과 성교를 통해서 이제 파괴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천여막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부분에 뭐 요도구라든지 유레스럴 오리피스, 그래서 그 소변이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베스티블라 발브라고 해서 질 어기, 그리고 큰질 어기샘, 그레이트 베스티블라 그랜드, 콩알 크기의 점액 샘이죠. 그래서 바톨링 샘이랑 그 같은 얘기예요. 바톨링 글랜드. 그래서 바톨링 글랜드에서는 점액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이제 바톨링 글랜드에서 여성이 이제 성교 시에 어떤 흥분할 때 이제 점액이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라유레스럴 덕트라고 해서 요도 겉관, 요도샘을 안쪽에 연결하는 관, 그리고 베스티벌에서 이제 그 안뜰 전정 부분이 있고요. 회음부, 넓적다리 사이에 외음부에서부터 항문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이제 회음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밤이 돼서 제가 좀 목소리가 이게 녹화 교육 그 강의 녹화를 하는 게 사실 직접 대면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좀 더 힘들긴 하네요. 계속 이제 혼자 떠들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한데 학생 여러분들도 수업을 이제 혼자 이렇게 동영상을 들으면서 사실 또 지루하기도 하고 되게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떤 그 학창 시절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고 또 졸업하면 다시는 이제 오기 힘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추억을 쌓고 또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뭐 노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또 그 학생의 본분인 이런 이제 어떤 공부를 통해서 학점을 관리하고 그래서 그 학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계속 평생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공부를 잘 꾸준히 하셔가지고 잘 관리해서 졸업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꿈을 꼭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 생식기를 살펴보면 또 그 2교시에 보통 나왔던 단어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난소는 이제 난자를 만드는 기관이죠. 이 부분인데요. 난소를 만들고 에스트로겐 호르몬, 항체 호르몬, 그리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성 호르몬, 여자의 2차 그 성징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그 여성답게 하는 그런 성 호르몬 분비하는 생식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난자를 보관하고 생성해서 배란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발이라고 하죠. 오발이라고 하고요. 이 생식기관 중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자궁관이죠. 유터린 튜브라고 해서 이 자궁관은 펠로피안 튜브라고도 합니다. 나팔관이라고도 하는데 난소에서 양쪽에 이제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그 난자를 생성하면 그 자궁까지 운반하는 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자궁관 또는 펠로피안 튜브, 유터린 튜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궁 넓은인데 브로드 리가먼트, 그래서 자궁 측부에서 골반벽으로 뻗는 자궁을 차지하는 복막주름을 자궁 넓은인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장기죠. 자궁 태아의 집,
그래서 수정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 페탈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착상하고 성장하는 이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목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자궁관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자궁목관 서빅스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자궁구멍 질로 이렇게 보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위가 자궁경부가 되겠죠. 자궁경부 이제 유터린 서빅스라고 해서 보통 자궁과 질을 잇는 연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 이 자궁관이 그 태아가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머리가 나오기 위해서 자궁관이 팽창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궁경부가 열려서 그 태아가 자연분만할 때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남성과 성교 시에 정자가 흘러 들어가는 기관이죠. 질 입구부터 시작해서 자궁경부로 이제 정액이 흘러 들어가서 자궁까지 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자궁경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암도 많이 여성암 질환과 부인과 질환으로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안, 그래서 유터린 캐비티가 이제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터린 캐비티, 자궁 내 평평한 그 어떤 공간을 자궁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궁 내막, 엔도메트리엄, 자궁의 내면에 있는 점막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궁 내막증, 자궁을 감싸고 있는 점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그런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 뭐 이런 이제 질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막 같은 경우는 여성이 이제 난소가 수정이 안 돼서 그 탈락할 때 임신 준비하는 이제 자궁 내막도 같이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서 그 생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두께와 구조가 이 월경 주기에 따라 변화한다. 이 부분이 생리를 하게 될 때 이 자궁 내막이 떨어져서 같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자궁 내막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궁 근육층은 이제 마이오메트리엄, 그래서 그 자궁근층, 자궁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이제 근육층입니다. 그래서 자궁도 근육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제 근육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그 막을 감싸고 있는 양막이라든지 그리고 그 양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 태아가 정상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임신 기간 동안에 산모의 영양소를 받으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커져가게 되는 거죠. 분만까지. 그 자궁 외막은 페리메트리움이라고 해서 자궁을 감싸고 있는 제 바깥에 있는 막을 의미합니다. 페리가 이제 바깥 외쪽의 의미가 있거든요. 페리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생식기 중에 이제 버자이나라고 해서 주름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자궁 경부에서부터 이 양쪽 소음순 사이에 틈새까지 이루는 부분을 버자이나 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경 때는 이쪽 자궁에서부터 이제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배출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교할 때는 음경이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음경이 삽입되고 사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임신이 되게 되죠. 수정이 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출산 시에는 또 아기가 나오는 통로로서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구멍은 인터널 OS라고 해서 자궁안과 자궁경부 안 이제 접합부 를 얘기하고요. 외구는 자궁경부가 질로 통하는 부분. 그래서 속구멍과 외부로 이렇게 질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경 부분인데요. 월경은 이제 menstruation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자궁 내막이 저절로 탈락해서 출혈하는 현상을 이제 월경, 생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2세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그때가 이제 평균적으로 시작을 하고 폐경 때까지는 50세 정도,
50세 전후까지 계속되는데, 임신 때는 물론 이제 월경을 안 하죠. 생리를 안 하는데 보통 한 달 또는 28일의 간격을 두고 지속되고요. 그리고 월경 주기가 있죠. 그 사람마다 보통 이제 뭐 며칠 차이는 있지만 그 보통의 이제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 14일 그 월경일로부터 14일 이전에는 배란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배란하는 시기가 월경 한 날부터 마이너스 14 하시면 돼요. 14일 플러스 2 정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28일 날 1월경이다. 그러면 그 달에 14일에 이제 배란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배란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한 4일 정도. 그래서 5일 정도로 보면 14일이면 9일부터 19일까지가 어떤 그 가임기라고 하죠. 임신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그렇게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월경은 이제 보통 가임기를 알기 위해서 또 그 임신 주기를 좀 보통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계산을 하시겠지만 그런 가임기도 이제 본인이 알아두면 그 언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임기가 언제인지 그런 부분도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는 피임할 때 또 그 도움이 되겠죠. 월경기는 맨스트럴 페이즈라고 해서 혈액 액체가 자궁에서 흘러나오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리 기간, 흘러나오는 기간을 월경기라고 하고요. 증식기는 이제 프로렉티브 페이즈라고 해서 월경 주기에서 자궁 내막이 증식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비기, 세크레터리 페이지, 성숙한 난포로부터 난자가 배란 후에 자궁 내막에서 나타나는 월경 주기 단계를 의미하죠. 예, 그리고 월경 전기는 프리 전이란 얘기죠. 사전, 이전. 프리멘스트럴 페이지, 월경이 시작되기 전 시기를 이제 월경 연기. 그리고 최종 월경 주기는 라스트 menstrual period. 그래서 페리어드가 기간이란 그 영단어입니다. 그래서 last menstrual period라고 하면 최후 월경. 그래서 마지막 월경부터 계산해서 분만 예정일을 산출하는 방법이 진료 시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최종 월경 주기. 이 진료 3과 산부인과 진료 차트에 다 나오는 많이 나오는 그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블레이션, 이제 배란이죠. 오블레이션. 난소에서 난자가 생성되는 걸 배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난포가 터지면서 난자를 배출하는 과정. 이 배란 같은 경우는 1차 난포, 프라이머리, 이전, 뭐 1차,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펄리클, 그래서 난소 내부에 있는 여러 발달 단계 중 가장 어린 시기 1차 난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숙난포. 성숙난포는 그래피안 펄리클, 그래서 난포 가운데 가장 발달한 그것을 성숙난포라고 하고요. 배란 직전 상태죠. 그 다음에 황체, 콜퍼스 루테움, 그래서 난포에 있는 분비선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란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색체죠. 콜퍼스 엘비컨스라고 해서 임신 후반기,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난소에서 퇴행되는 황체를 대체하는 조직을 백체 또는 백색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월경에서부터 배란, 그리고 배란을 하고 배란 후까지의 이런 그 에스트로젠, 그리고 황체, 그리고 이 호르몬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 그래프로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젠이 나오죠. 황체 호르몬. 에스트로젠은 난포, 그 난소 안에 있는 난포에서 그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황체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라고도 하는데,
황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 발정 호르몬 또는 여성의 그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황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아에 필요한 임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요 부분은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이제 여성 생식계통 증상이고요. 무배란증, 어너블레이션이라고 해서 난자가 배출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현상을 무배란증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어가 이제 그 부정의 의미로 쓰였고요. 언인 이제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그 다음 이제 어블레이션 그 배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초경입니다. 초경은 미나키 또는 메나시라고 하는데 2차 성발달을 시작해서 처음 맞이하는 거 이제 초경 맞이하는 월경 맨스를 초경이라고 하고 폐경 보통 이제 뭐 40에서 55세로 나와 있는데 보통 50세 전후로 이제 폐경기가 옵니다. 여성은. 그래서 생식 기능이 소실하는 징후시기죠. 그러면 이제 월경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폐경이라고 하고요. 월경통 디스메노리아 그 통증이 있습니다. 월경이 곤란한 거. 그래서 월경 때 생기는 통증 디스메노리아. 월경이 과다한 출혈 때 메노레지아 흐른다는 뜻이죠. 월경이 흐른다. 그래서 월경 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이퍼메노리아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과도의 자궁 출혈 또는 출혈량이 많은 거 보통 이제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요 부분 하이퍼메노리아 또는 메노레지아 비슷한 의미지만 이 레지아가 쓰였을 때는 약간 그 흘러내린다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되고요. 하이퍼는 월경량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궁출혈, 자궁출혈 똑같은 얘기네요. 월경과다, 메노레지아, 자궁출혈. 메트로레지아는 이제 자궁 쪽에 있는 병적으로 출산 때 나오는 출혈이 아니라 자궁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병적으로 나타나는 출혈입니다. 그래서 이 난소기능 이상에 따른 기능성 출혈 그리고 자궁염증, 자궁내막증, 자궁증식증 뭐 이런 이제 자궁염증에 따른 또는 자궁근종 같은 종양에 따른 기지성 출혈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2교시 때 했던 이제 그 공부했던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희발월경, 올리고메노리아라고 해서 정상보다 월경이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 희발월경이라고 하고요. 과소월경, 하이포메노리아,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보다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지만 정상량 일정 양보다 적게 출혈하는 거를 이제 과소월경이라고 하고요. 잦은 월경은 폴리메노리아. 월경 주기가 빈도가 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28일에 한 번씩 월경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월경의 빈도가 빈번해지는 현상 그것을 잦은 월경이라고 표현하고요. 크립토메노리아는 이제 은폐월경, 무월경이라고 해서 월경은 있는데 출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혈을 볼 수 없는 현상을 은폐무월경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불임이죠. 불임. 임신을 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 성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임기에 임신이 성립되지 않는 것. 그것은 이제 불임. 인페틸리티 또는 스테날리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임신은 이제 결혼했을 때 보통 부부 관계에 있어서 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죠. 아이를 원하는 경우에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
남자에게 남자의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여성의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보통 같이 부부끼리 손잡고 이 불임 클리닉 같은 데 가서 검사도 해보고 정자가 정상적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 난소가 정상적으로 그 나, 나오는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불임이라고 합니다. 스테릴리티 또는 인페틸리티. 백질, 루코리아라고 해서 루코가 이제 백색이라는 의미가 있죠. 백색이 흐른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질의 냉대야, 백대야 뭐 이런 같은 의미입니다. 감염성 또는 비감염성,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증상이 없어도 생기는 질 분비물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 분비물이 어떤 염증이 생겼을 때 좀 많이 흐르거나 아니면 좀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뭐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죠. 보통 이제 바르톨린 샘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분비물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제 프라라이터스 벌비. 그래서 외음부 소양증이라고 하죠. 소양증은 가렵다는 얘기예요. 피부가 가려운 거. 그래서 프라이티스 벌비, 외음부 소양증, 외음부가 심하게 가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 생식계통 진단 용어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칠 거니까요. 예, 조금만 힘내서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음부, 이 외음부 여성의 생식기 부분. 그래서 외음 폐쇄증, 어트레지아는 폐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폐쇄, 어트레지아, 오브 벌바. 벌바가 외음부죠. 생식기의 전체 외음이 선천 혹은 후천적으로 막히는 현상입니다. 외음 폐쇄증. 질입구 주름 폐쇄증이라고 해서 어트레지아 오브 하이만, 질입구에 천연막이 막혀 있는 거. 그리고 마톨리나이티스는 바르톨린샘, 여기 이제 바르톨린샘이 자리 잡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냉이라든지 분비물을 배출을 하게 되는데, 바르톨린샘 염이라고 하면 바르톨린샘에 생기는 염증을 의미하고요. 예, 다음으로는 뾰족 콘딜로마. 콘딜로마 아큐멘트 어큐메나텀이라고 하죠. 잠시만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어큐메나텀 맞네요. 어큐메나텀. 콘딜로마 어큐메나텀은 상피로 유두종, 항문주에 생기는 유두종 을 얘기하는 종양을 양성 종양을 얘기하는 콘딜로마. 보통 이제 바이러스로 또 생기기도 하죠. 유두 종양을 얘기합니다. 성병사마귀는 버리어널 워트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딜로마랑 이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은 항문 주위에 생기는 건 이제 바이러스로 일어나서 감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부적절한 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성병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은 이제 위축증이라고 해서 크라로시스, 여성 외음부가 건조한 상태, 위축이라고 하고요. 로코프라킷 벌바이티스는 여성 외음부에 생기는 위축되는 현상, 노인에 많고 심한 가려움, 반점 같은 게 생기는 부인과 질환이 되겠습니다. 벌바이티스는 이제 외음부 염증이고요. 피부 염증. 외음 지렴, 벌버버자이티스, 벌버버자이나이티스라고 하죠. 외음 지렴, 외음의 염증. 예,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소 부분. 예, 오프라이티스는 이제 난소에 생기는 염증을 얘기하죠. 그래서 화농, 고름, 임균,
임균은 이제 성관계로 인한 그런 바이러스죠. 그래서 성병이라고 하는데 임균, 결핵 또는 이런 균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보통은 이제 바로 산부인과 가서 치료를 항생제 같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난소염증. 오바리안 시스트는 난소낭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난소에 생기는 양성 낭종입니다. 이런 낭소낭종이 있고 콜포스 루테움 시스트는 황체에 생기는 낭종, 난소종양, 오바리안 튜머라고 해서 난소에 생기는 종양을 총칭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바리안 튜머 같은 경우는 악성으로도 주로 많이 생기죠. 난소암. 그리고 이제 낭성 기형종, 시스틱 테라토마, 더모이드 시스트라고 해서 가장 흔한 난소의 양성 종양인데 그 안에 피부 조직 같은 부분이 이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낭성 기형종 오른쪽에 이제 그림 참조해 주시고요. 브레너 튜머, 브레너 종양, 난소 종양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섬유종과 같이 그 난소 종양 딱딱하지만 낭송종과 같이 보이는 브렌너 종양이 죄송합니다. 브렌너 종양이라는 어떤 난소 종양의 그런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관인데요. 자궁관은 사이핑자이티스라고 하죠. 그 자궁관에 염증이 생기는 거. 자궁관 여기 펠로피안 튜브 난소를 운반하는 관에 생기는 염증, 자궁관염. 그리고 무의자궁관증. 그래서 하이드로사이핑스 자궁관 안에 액체 분비물의 집합을 무의자궁관증이라고 하고요. 고름자궁관 표가 이제 고름이죠. 피오사이핑스 고름자궁관 골반 염증성 질환 PID라고 하죠. PID pelvic inflammatory disease. 그래서 골반에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외음부라든지 그런 질 아래쪽에서 생기는 염증을 통틀어서 생식기에 전파되는 염증 질환을 PID라고 합니다. pelvic inflammatory disease.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래서 자궁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자궁부터 해서 여성 생식계 부분 마무리하고 남성 생식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음 주가 추석이죠. 그래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까지 남성 생식계 의학용어 전체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기재해서 저한테 메일로 과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습, 복습, 의학용어 공부하고 잘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얼마 안 됐지만 강의하면서 많이 또 보람도 느끼고 굉장히 사실 좋거든요. 이게 계속 끝까지 한 학기라도 끝까지 가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만약에 다른 어떤 교수님이 오시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의학용어 놓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